이낙연 대표가 왜 갑자기 사면 건의를 꺼냈을까? 사실 갑자기라기보다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대선 후보 1위였던 이낙연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제가 이낙연 대표의 이번 사면 건의를 보면서 명성을 쌓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그 명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는 10일도 안 걸린다. 한마디로 순식간이다. 요 말이 딱 떠올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인데요. 그만큼 명성을 쌓으려면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드는데 한 방에 훅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실수였다고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나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막 적극 설득하겠다고 나섰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14일까지는 재논의 하지 않기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론에 밀려서 워낙 당원들의 여론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니까 일단 한 발 뺀 거죠. 사실 한 발 물러선 거고 최고위원들도 당연히 결사반대했을 거고요. 14일이 지나면 다시 또 사면 논의를 꺼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더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딱 삐끗하면은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거를 만회하려고 다시 또 막 하다가 오히려 더 그 늪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매라는 표현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어떻게 보면 탁 털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 보는 게 아까워서 또는 자기가 그동안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떨어지고 더 늪속으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확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실 이런 사면 건의 카드까지 생각하게 된 것 같고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했더니 더 깊은 나락으로 좀 빠진 거잖아요. 헛발질을 하게 된 거다. 결국은 어떤 위기 상황이 처해졌을 때는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당장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려고 정치적 계산으로 이렇게 뭔가를 던지니까 당연히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게 바른 길인가, 이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장 당대표 선거, 당장 대선 후보 경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할까, 정치적 유불리만을 표 계산을 하고 정치적 계산을 더 앞에다가 두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져 가지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으로 어떤 걸 던졌을 때 바로 알아차려 버렸는 거예요. 우리 현명한 깨시민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헛소리 하지 마, 바로 사퇴, 이렇게 촉구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래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해야지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뭔가를 던져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고 대권 구도에서의 유리 분리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정치적 계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면을 추진할 의사도 없이 선거용 전술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면 추진 실행하겠다고 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실 이게 이 사면이라는 그 이슈가 선거용 전술로 제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대선 때 대선에서 본격적인 지지율 경쟁이 나섰을 때 어떤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불가피하게 던져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2022년 대선 때. 하지만 그거는 그때가 생각할 일이고 그야말로 이제 대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아직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항상 신중 모드고 엄중 모드이셨는데 이번 사면 문제만큼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막 치고 나가신 돌파하려고 하시는데 평소 이낙연 대표답지가 않습니다.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 이런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때부터 행동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 궤적과 완전히 다르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걸어 오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고비 순간순간마다 어떤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었죠. 검찰개혁, 본인이 언론 출신이니까 언론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나서서 사실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그분이 철저한 어떤 개혁적 입장을 주장하신 걸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검찰, 법원 출신이 아니니까 그쪽의 전문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인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언론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총리가 돼가지고 대정부 질문 때 사이다 답변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사실 되게 멋지다. 아주 품격 있게 받아치는 게 아주 그 예술 수준이어서 저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 대목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언변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 삶의 궤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이번에 입증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권 후보를 이제 정할 때도 그분의 인생 궤적을 잘 살펴보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이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언변, 그럴듯한 말솜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또 이제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비평가 스타일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보면서 과거에 이분이 이제 엄중 모드 이렇게 안전한 길만 가가지고 좀
민감한 주제는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국은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서 처절하게 맞붙어 싸우는 그런 검투사 스타일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편하게 중계하는 그런 아나운서 스타일 아니냐. 그동안에 엄중 모두가 여기서 시작된 것 같고요. 유래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당대표가 된 뒤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냥 밖에서 경기장 바깥에서 이렇게 중계할 때는 이 화려한 언변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책임지는 어떤 당대표 리더로서 검투사 역할을 지금 맡아서 나갔는데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안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점점 그 리더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렇게 1년 전부터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측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 건의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참사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의 발전을 이루려는 리더가 되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려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야 되겠죠. 조중동 정치검찰,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물어뜯기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하면 깃발 들고 앞장서야 그게 진정한 리더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선명하게 소신있게 입장 밝히는 그런 측면에서 비평가보다는 창조가라야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거죠. 경기장 안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검투사 그런 자세를 갖춰야 진정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동을 진하게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서 표를 몰아주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인터넷 화면 보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검투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제가 1년 동안 쉬는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 이거 어디 갔지? 요거 이 책인데 제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테드 강연을 통해서 화면이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유명 인사가 됐죠. 취약성 힘, 수치심에 귀 기울이기 이런 두 가지 테드 강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겁나가지고 회피하고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고 이낙연 대표처럼 안전한 길로 가려고만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전진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인생사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런 정치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약점으로 생각해서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담하게 드러내고 맞서는 게 진정한 용기다. 이런 거죠. 이분이 쓴 책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대담하게 맞서기라는 것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비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뛰어드는 검투사죠. 부단한 열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검투사.
성공하면 승리의 결실을 맛보시고 것이고,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제 승리의 결실, 실패한다 해도 적어도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지는 것이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고, 진정한 용기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분이 했던 이제 유튜브에다가 브레네 브라운을 치면은 그 두 가지 테드 강의 나옵니다. 이 취약하다는 것의 힘, 취약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테드 강연 보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고 감동적입니다. 정말. 제가 1년 동안 이 브레네 브라운 이분의 책도 많이 보고, 이 중에 이 책이 있어요. 라이징 스트롱이라는 책. 다시 강인하게 일어서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쉬면서 다시 강인하게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책 보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분이 쓴 책, 다른 책들도 다 도움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책도 더 올 수 있지만, 다른 책은 안 보더라도 이 책 한 권만 봐도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에 충분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요 테드 강연은 한번 꼭 보시고, 시간 얼마 이건 안 걸리니까. 이게 몇 분짜리, 몇 분 안 걸려요 이거. 몇 분이 아니라 20분이네. 20분짜리, 둘 다 20분짜리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낙연 대표를 보면서 정말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이 자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리더의 용기라는 책도 있어요. 이게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각자 힘든 일을 겪거나 인생의 쓴맛을 보거나 좌절을 겪었을 때, 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다시 강인하게 일어설 때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용기를 내고 힘을 다시 내고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을 한번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됐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용기를 가져다 줬던 책입니다.